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란 핵협상 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배경, 전망,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외교적 파장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 12일이죠. 오만이 중재해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가 만나서 핵협상 재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1950년대 이미 미국과 협력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1968년 미국의 노력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이란이 서명하면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받았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하자 국제사회가 우려하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이 이거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는 수십 년 묵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 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였었죠. 아무튼 이런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7월에 이란 핵 합의를 타결하기에 이릅니다.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라는 좀 긴 이름의 이란 핵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이 나라가 이란과 합의한 거죠. JCPOA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하고 IAEA 감시와 검증을 강화해서 받겠다.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게 큰 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 수준을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했고요.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감축했고, 가동 중이던 원심 분리기도 줄였죠. 그리고 중수로를 재설계해서 플루토늄 생산을 최소화시켰고, 핵연료 개발 시설을 핵물리연구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죠. 또한 IAEA는 이란의 모든 신고된 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검증 권한을 확보했고, 의심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JCPOA는 2016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잘 이행되나 싶었습니다. 물론 그 조항에는 10년 또는 15년 후에 만료되는 일몰 조항,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10년 또는 15년 후 만료되는 일몰 조항,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합의가 돼서 몇 년 굴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8일 트럼프는 JCPO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못 막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지 못한다. 세 번째, 영내 불안정 행위. 이때 영내라는 건 중동입니다. 중동 내 정치적, 군사적 긴장감 만드는 불안정 행위를 억제시키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했죠.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죠. 매드맨 스트래티지.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이란이 두 손 들고 나와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거다
라는 생각에 최대 압박 정책을 쓴 거죠. 하지만 이란이 반발했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JCPOA는 붕괴됐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은 JCPOA 유지를 약속했습니다마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재개가 이란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이미 입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란이 미국의 이 제재에 맞서는 보복 조치를 하죠. 그래서 JCPOA에서 약속했던 핵 활동 제한 조치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제한을 초과하면서 비축하기 시작했고, 첨단 원심 분리기를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핵 농축 활동을 다시 시작했죠. 또한 IAEA 사찰단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JCPOA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다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트럼프 행정부인데 이해가 안 되죠. 1기 때와 정반대 길을 걷는 것 같으니까요. 그 내심은 뭘까?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1번이 중동 전쟁 휴전시키는 것, 2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시키는 것, 3번이 이란 핵 문제 협상 타결하는 것,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북한 핵 문제 타결하는 것. 그런 다음 2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제 생각입니다. 핵협상 재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중동 지역 핵 확산 경쟁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최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곳들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란이 이제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곧 핵무기 제조할 것 같거든요.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 마련에 시급성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마음이 급한 거죠. 일각에서는 기존의 JCPOA 문제점 보완해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및 영내 활동까지 포괄해서 보다 더 나은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나머지 두 개 빼고 핵 문제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방지, 미국은 이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겁을 주죠. 군사적 옵션 사용이 가능하다. 너네 우리가 때려버릴 거야. 이란, 너네 핵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 기지, 미사일로 때릴 거야. 그럼 너네 핵폭탄 맞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와. 이런 깡패 전략을 쓰는 것도 사실이죠. 이란 입장에서도 몇 년 전 정치 권력이 확 바뀌었잖아요. 강경파에서 원순파로. 그러면서 협상, 서방 경제 제재에 대한 협상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 인정,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자국에 있는 핵시설 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즉
경제난과 사회 불안에 대한 내부적 압력, 이게 협상 재개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온건파가 집권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우려,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협상 재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두 나라 사이에는 이미 2018년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면서부터 생긴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장애물이긴 하죠. 어찌됐든 미국은 군사적 압박 가능성을 흘리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란 역시 경제 제재, 사회 불안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건 제스처를 취했고요.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이제 문제는 양국에 있는 강경파 반발을 무릅쓰고 정말 타협에 나서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무기 개발 방지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개발 방지만 약속해라. 또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중동 영내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한 논의,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만 끌어내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이란 역시 두 가지, 탄도미사일 문제, 영내 테러 지원 활동 문제, 이 부분은 논의할 수 없다. 핵 문제만 집중하자. 그래서 양국이 이 정도 선에서 어쩌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만 방지하는 그런 큰 틀의 합의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요구사항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된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평화적인 핵기술 이용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상반된 요구 이외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깊은 불신과 외교관계 부재, 이란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로 인한 협상 복잡성 증가, 양국 국내 정치의 반대 세력 존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영내 국가들의 영향력, 압박, IAEA 사찰 및 검증이 어렵다는 것, 제재 복원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 그리고 2016년 체결했던 JCPOA 주요 조항 만료,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협상의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JCPOA의 포괄적 복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란의 가장 민감한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되돌리는 대신 표적화된 제재 완화 또는 제한적, 임시적 합의, 그래서 양측 모두에게 즉각적인 위기를 피하고 미래 포괄적인 협상을 위한 신뢰 구축의 기회 정도를 만들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습니다. 어찌됐든 협상이 성공한다면 국제정세는 이것도 제 내피셜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요.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고 핵 확산 위험이 감소되겠죠.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4월 13일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증산 발표를 했죠. 이것과 맞물려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또한 이란이 원유,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되니까 경제가 회복되면 중동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겠죠. 근데 만약 협상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합의에 그친다면 중동 지역 불안전성은 더욱 심화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 행동 가능성,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 상승, 에너지 공급망 불안, 동아시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뿐 아닙니다. 미국-이란 핵 협상 결과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의 선례가 북한과 협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미국-이란 핵 협상 성공 여부는 양측이 어려운 타협을 감수하고 상호 핵심 우려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영내 국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잠재적 반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이란 핵협상 재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기회이면서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동 국가에 대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가 되고 동결 자산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도 투자자들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란과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균형 잡힌 외교 전략도 필요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제한적이겠지만 비핵화 협상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증의 복잡성, 상호 양보의 단계, 장기적인 합의 이행 보장의 어려움, 이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미국-이란 핵 협상 재개는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그리고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란의 핵 협상 재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외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합의보다는 제한적이거나 임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당장 두 나라에 닥친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 방향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특히 이란과 경제협력 재개할 때 미국의 제재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란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기회 모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결 자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죠. 그리고 제재 해제 시 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망친 이란 핵 협상 프로그램, 윤석열이 중동에 방문해서 망친 이란을 적으로 표현했죠. 이것 때문에 틀어진 두 나라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란 핵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동 지역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 안정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미국 이란 핵 협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무엇보다 언제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란 핵 협상 재개 우리에게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트럼프 타리프 보복 관세를 90일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의 협상도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그런 점에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90일을 줬잖아요. 60일 있다 대선이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30일 동안 새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자, 미국 이란 핵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관련 기업들 성장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이나 미국도 서로 양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깁니다. 원유,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찾게 됩니다. 산업이 안정화되겠죠? 자, 오늘은 미국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